안녕하십니까? 와피입니다. 오늘 저희는 PFF, 즉 ISHARES 프로퍼드 언드 인컴 식률어티즈 ETF의 10년 생존력을 심층 분석하고자 합니다. 월배당 67%라는 매력적인 수익률 뒤에 숨겨진 구조적 리스크와 향후 10년 생존 가능성을 철저히 해부하여 투자자 여러분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초 컷 핵심 요약으로 PFF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PFF는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 배당금을 더 많이 그리고 더 먼저 받을 권리를 가진 미국 우선주 약 450여 종목을 시가총액 비중으로 편입한 ETF입니다. 이는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지닌 하이브리드 자산으로 자본 성장보다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PFF의 티커는 PFF이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ISHARES에서 운용합니다. 2007년에 상장되어 18년 역사를 자랑하는 장수 ETF이며 현재 순자산은 140억 달러 이상으로 우선주 ETF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운용 보수는 0.46%로 배당형 ETF임을 고려할 때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PFF의 포트폴리오를 해부해보면 이 ETF가 사실상 거대 은행들의 이자 지급기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FF의 종목 선정 로직은 매우 단순합니다. 미국 달러로 발행된 우선주와 하이브리드 증권을 시가총액 비중으로 편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원칙이 극단적인 금융주 편중을 초래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자금이 풍부하여 굳이 우선주를 발행할 필요가 없지만 자본 조달이 생명인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은 우선주를 대량으로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최신 포트폴리오의 섹터 집중도를 분석해보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자산의 약 65%가 금융 및 은행 섹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유틸리티가 10%, 부동산 리츠 8%, 산업재가 7%를 차지하며 기타 섹터가 10%를 구성합니다. 상위 편입 종목들을 살펴보면 웰스파고,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등 거대 은행들의 우선주가 상위권을 촘촘히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보잉이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도 특수 목적의 우선주 발행으로 소량 포함되어 있는 점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PFF의 성과 분석을 통해 지난 10년간 PFF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연평균 수익률을 보시면 PFF는 3.5%에 불과한 반면 S&P 500을 추종하는 SPY는 13.4%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교훈은 우선주가 주식과 채권의 혼종으로서 자본 성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PFF의 주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상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SPY 대비 연간 수익률 격차는 약 9.9%포인트에 달하며 이는 복리 효과를 고려할 때 장기 투자자에게는 치명적인 기회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FF를 사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월배당입니다. 현재 시가 배당률은 67%대로 시중 예금 금리와 비교해도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인컴을 제공합니다. 또한 분기가 아닌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여 은퇴자의 생활비나 캐시플로우 관리에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재원의 안정성 역시 중요한 매력입니다. 미국 대형 은행들이 발행한 우선주가 기반이므로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한배당 지속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FF에는 간과할 수 없는 숨은 리스크, 즉 금리와 금융위기라는 두 개의 치명타가 존재합니다. 첫째, 금리 인상의 저주입니다. PFF는 고정 배당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채권처럼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시중은행 예금 이자가 5%를 넘어서게 되면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 위험을 감수하며 6%의 PFF를 보유할 유인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둘째, 금융위기 취약성입니다. 자산의 6,070%가 은행주 우선주이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나 2023년 SVB 사태처럼 은행 시스템이 흔들릴 때 주가가 50% 수준으로 반토막 나는 끔찍한 방어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더불어 0.46%라는 운용 보수는 배당 지급형 ETF치고 결코 저렴한 수준이 아니며 순수 배당 수익률에서 이 비용이 지속적으로 차감된다는 점도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러한 PFF의 리스크를 종합해보면 크게 4가지 핵심 리스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금리 상승 시 주가 하락 가능성입니다. PFF는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채권처럼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둘째, 금융섹터 집중 위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60% 이상이 금융섹터에 집중되어 있어 금융 시스템 위기 시 50% 이상의 큰 낙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본 성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 10년간 주가가 박스권을 유지했듯이 원금의 우상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높은 비용 구조입니다. 0.46%의 운용 보수는 배당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PFF의 10년 생존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생존 확률을 90%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성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거대 은행들이 다 망하지 않는 한배당금은 계속 지급될 것이므로 ETF 자체의 청산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원금 성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10년 뒤에도 주가는 지금과 비슷한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생존의 근거로는 첫째, 순자산 140억 달러 이상의 규모의 해자를 가지고 있어 청산 리스크가 매우 낮다는 점, 둘째, 우선주의 ETF 중 압도적인 1위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 경쟁자 진입이 어렵다는 점, 마지막으로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의 신뢰도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최종 투자 결론으로 PFF가 누구에게 맞고 누구에게 맞지 않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PFF는 주가 우상향을 완전히 포기한 60대 이상 은퇴자분들, 은행 예금보다 높은 월세를 평생 받고 싶으신 분, 그리고 생활비 보조용 월정기 캐시플로우가 최우선인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반면 자산 성장을 통한 장기적인 보축적이 목표인 분, 금리 변화에 민감한 중단기 투자자 또는 금융섹터 집중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종합투자 별점을 드리자면 은퇴 캐시플로우 목적에는 별 5개를 드릴 수 있지만 자산 성장 목적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저희의 솔직한 결론입니다. 본 분석 자료는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한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명확히 말씀드리면서 다음 ETF를 확인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